글쓰기를 지금 들으시는 과가 여러 과는 안 되는 것 같고, 국문학과하고 또 무슨 과죠? 글쓰기 들은 사회복지학과하고 문화경학과인가요? 문화경학과하고 이게 몇 개 과가 뭐 글쓰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쓰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렇죠? 글쓰기가 글쓰기 이거 한국사 뭐 만점 맞을 것 같다 이런 과목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과목이라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을 강의를 해서 3번 강의해서 잘 끝내 드릴 테니까 좀 오셔서 여기 와서 글쓰기는 그냥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글쓰기가 1장은 시험법에 안 들어가죠? 네, 1장 글쓰기의 의미와 과정은 안 들어가는 거는 할 필요가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2장의 글쓰기 윤리부터 여기는 들어가죠? 네. 27쪽부터 글쓰기 윤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몇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교재 27쪽부터 보세요. 제가 좀 속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해서 오늘 한 2장은 다 끝내야 되니까 최소한 2장 보시죠. 자, 제2장 글쓰기의 윤리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글쓰기 윤리. 그러니까 이 글쓰기의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나중에 뭐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이제 2002년에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그 윤리 선행 연구 뭐 이런 거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뭐 석박사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글쓰기의 윤리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쪽을 먼저 펴보세요. 27쪽을 펴보면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27쪽 셋째 줄에 보세요. 자,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에서 독창성과 원천성이 중요하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27쪽 있죠? 네. 학술적 영어로는 이제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래요. 오리지널리티. 이 독창성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학술적 글쓰기는 남들이 쓰지 않은 내용을 쓰는 게 되게 좋아요. 독창성이라는 그거거든요. 어떤 똑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쓰는 거. 이런 걸 독창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창성을 쓴다고 하더라도 선행 연구를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 밑에 해아래 새로운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 없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인용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27쪽에 그 선행 연구의 인용과 참고해서 한 5줄 좀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면 이처럼 거기 밑줄 치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을 참고하고 빌려 쓰는 것은 학술적 글쓰기에도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다. 이처럼 그 다음 밑줄 치세요. 남의 글이나 말을 나의 글이나 말에 끌어다 쓰는 거. 이걸 인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용의 인자가 인자의 끌다. 뭐 아전인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전인수. 요 인자가 끌어들인다. 이런 인자입니다. 인자. 끌어들인다. 아전인수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물대기. 그럴 때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오는 걸 인용, 그 다음에 쓸 영자, 끌어서 쓴다 이런 뜻이 인용이란 말은 단서의 말을 가져오는 거죠. 그걸 이제 인용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인용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과제물 특강에서도 좀 강의를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글쓰기가 이제 예전에 다 미주라고 해서 그 꼬리 부분에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미주가 다 없어졌고요. 뭘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각주로 바뀌었어요. 각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주는 여러분이 입력이라는 걸 누르고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그러면 주석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각주가 돼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 이 각주를 누르면 밑에 쓸 수 있거든요. 이건 과제물 다 해보셨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각주로 드러나 있다. 그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의 말들을 내 말이 아닐 때는 다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락 같은 것을 여러분 이제 단락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 인용을 할 때 한 단락 정도는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단락은 인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인용할 때 막 2단락을 인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2단락.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단락을 인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도 적당하게 도둑질해야지 몽창
다 도둑질하면 눈에 띄잖아요. 안 띄게 인용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걸 막 인용을 하고 다른 걸 인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한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 달락을 인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한 번에 나 이거 인용하기 이거 쓰기 귀찮다고 어떤 분은 막 한 페이지를 막 다 써. 이거는 출처를 밝혀도 걸립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인용을 할 때는 한 단락 정도를 인용을 하고 인용하고 끝내면 이거는 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요약 같은 거라도 몇 줄 쓰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딱 인용해놓고 오면 네 말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자기 말도 조금 내 말을 쓸 게 없으면 뭐라고요? 요약이라도 해서 쓰세요. 요약이라도 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지금 28쪽을 보고 있습니다. 글쓰기. 자, 그거 알아두십시오. 이거 여기 이제 글쓰기 공부를 할 때 제가 또 여러분한테 팁을 좀 드리면 이 책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읽고 있습니까? 다 읽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끄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9쪽.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29쪽에 이제 표절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표절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종종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진짜로. 이러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도 이제 표절 논란이 되게 많죠. 뭐 노래 가수나 이런 사람들 표절 논란이 많은데 남의 걸 가져 만든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29쪽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이처럼 다음에 밑줄 쓰세요. 타인의 생각이나 작품 글을 가져다 쓰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표절은 한자로 훔친다, 도둑질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표절. 그러니까 여러분 뭐 표는 잘 몰라도 절도란 말 들어봤어요? 네. 그 절도할 때 절자예요. 이 절이. 절도. 절도가 도둑질 아닙니까? 절도할 때 절자고 표라고 하는 것도 훔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표라는 것도 보면 여기 칼도자가 있잖아요. 칼도자가 이렇게 있죠. 요 칼이잖아요. 칼을 들고 뭐 있는 거 내놔 이런 거죠. 그런 그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훔친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플레지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치자와 훔치다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표절이라는 말은 거기 그 29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네모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표절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네모 쳐놓고 이게 뭐냐? 근데 뭐 1번 인용 예를 들어서 2번 표절 뭐 3번 뭐 절도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이거는 단답형은 아니지만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표절은 인간의 창작 활동과 관련돼 있다. 30페이지입니다. 지금 셋째 줄 보고 있어요. 인간의 창작 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표절을 많이 따지는 것이 쭉 내려가다 보면 세 줄 내려보세요. 학술상 표절의 대상이 있는 글은 찾으셨어요? 밑에? 네. 거기 밑줄 써요. 학부 리포트, 기말 논문, 석박사 과정 뭐 이런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야 되게. 어떻게 잘 나오냐면 자, 다음 중 표절을 되게 중시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표절. 그러니까 주로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학술적 글쓰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표절의 대상은 학술적 글쓰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술적인 글쓰기가 아닌 뭐 우리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썰푼다 말 들어보셨죠? 썰푼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일기라든가 뭐 이런 걸 쓰거나 이럴 때는 표절의 의미를 별로 안 따지는데 학술적 글쓰기. 그러니까 리포트든 뭐 석박사 논문이든 이런 건 다 학술적 글쓰기 아닙니까? 썰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다 표절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표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밑에 보세요. 전면 표절, 과제물 구매와 양도.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 표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인들도 있고 막 저도 막 일하다가 6시 10분 다 돼서 왔어요. 뭐 바빠. 근데 막 일하다 바쁘고 이러면 귀찮잖아요. 솔직히 귀찮으면 뭐 과제물을 이게 유혹이 많이 있죠. 이게 구입하라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걸 구입을 해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되면 거의 0점 처리됩니다. 0점 처리. 난 궁금하신 분 한번 사서 해보세요. 거의 0점 처리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거를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제물 사가지고 그걸 재창조하는 거예요. 거기 막 한자를 막 이렇게 뭐 영어를 한자를 막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고 아무리 해도 근데 그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점수를
한 20점 이상 맞기 힘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표절은 과제물 이렇게 대행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표절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면 표절이라는 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전면 표절.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여기 나오는 전면 표절이 뭔지, 부분 표절이 뭔지, 자기 표절과 중복 제출 이게 뭔지 이게 중요하지. 뭐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걸 다 읽어봤자 별 영향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과제물을 이렇게 양도한 거 이런 것을 보는 거고. 자, 부분 표절 31쪽 보세요. 이거는 대학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발견된 표절 사례는 부분 표절. 이거 네모 쳐주세요. 부분 표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중 표절 중 네 개 딱 줬잖아요. 대학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견된 표절 사례는 무엇인가? 1번 전면 표절, 2번 부분 표절.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이 나오면. 여기 단답형을 나올 때는 단답형 선택을 나올 때는. 그래서 부분 표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출처를 이유 밑줄 치세요. 그럼 부분 표절이 뭐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베껴 쓰는 행위. 출처를 바뀌었으나 인용을 과다하게 하고 방법도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죠. 당연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처를 밝혔지만 인용을 아까 이야기했죠. 이걸 막 2달락 3달락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그냥 가져온 거니까 표절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출처 없이 쓰면 안 된다. 그 밑에 짜깁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짜집기 그런 짜집기가 아니라요. 짜깁기가 맞는 말입니다. 짜서 깁는다. 우리가 바느질 할 때 깁는다고 짜집기로 알고 많이 계시죠. 짜깁기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처 없이 가져오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놨어요.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33쪽으로 가보세요. 33쪽.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33쪽 찾으셨죠? 거기 보면 글쓴이는 출처를 밝혔다고 생각해도 이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이에요. 제대로 명시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 밝을 명자에 보일 시자에 명시. 뭐 쓰셔도 되고요. 명시라는 거는 밝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시한다고 해요. 명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잘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정해진 형식에 따라 아까 정해진 형식 이야기했죠. 각주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작가를 이야기하고 이 책 저자를 이야기하고 출판사가 뭐고 뭐 출판 연도가 언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표기하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아시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표절. 자,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기 표절. 여러분 자기 표절이란 말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공부를 자기 표절이란 말이 뭐지?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저도 책을 한 6-7권 썼는데 내가 쓴 책을 또 인용할 수 있죠. 내가 쓴 책에서 뭘 인용해.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출처를 안 밝힐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쓴 책인데 내 저자인데 내가 출처를 밝혀야 되나? 그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들을 복잡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자기 표절과 중복 제출고 세 번째 줄. 하지만 다음에 밑줄 주세요. 아무리 자신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것인 것처럼 다시 사용한다면 이것도 표절이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글이라도 내 글을 어떤 책에서 인용이라든가 저자일지라도 그걸 쓰라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출처를 내가 저자라도 밝혀야 된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또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잘 나오냐면 거기 34쪽에 위에 달라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에 제시된 표절의 경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나요? 거기다가 점점점점점점 6개인가요? 네. 거기다가 다 번호를 이렇게 매기세요. 1, 2, 3, 4, 5, 6 점점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별 한 3개 쳐놓으세요. 여기서는 아주 스타워치. 네, 시험 문제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진짜로요. 시험 한번 봐보세요. 거짓말이고.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게 정리한 거죠.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그러니까 다음 중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다음 중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니까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일부, 전부를 가져오는 거, 또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를 게시하지 않고, 이리 없고 저리 없고, 이게 짝짓기죠. 또 인용되는데 출처를 밝혀 쓰나, 그러니까 밝혔긴 했는데 뭐라고 나왔어, 뒤에. 정확하지 않은 거 밑줄 치다. 이것도 중요해요. 출처를 밝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 또 표, 그래프, 데이터를 자 이것도 가져왔어요. 근데 출처 없이 가져다 쓰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표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표 1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루빈의 컵. 되게 유명한 용어들이 있어요. 뭐 누가 제시한 루빈의 컵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표 1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원저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바꿨지만 출처를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 어떻게 이제 물어보냐면 아니 딴 사람의 말을 내가 조금씩 말투를 바꿨어. 나라를 국가로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를 뭐 아버지 어머니로 바꿨어. 그러면 그 고친 거 아닌가요? 가져온 거 아니에요? 가져온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생각을 가져오면 그것도 다 출처를 밝히라는 소리. 그 이야기예요. 이거 물어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그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지만 출처를 뭐 문장 구조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 그다음에 출처를 밝혔던 알바 자신의 저작물에서 주요본 이루는 원저에서 많은 단어 아이디어를 복사해서 자신의 독창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지 못한 것도 이것도 표절.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냐면 논문을 쓸 때 어떤 A라는 학자의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써버려요. 뭔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1페이지에서 한 달락,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2페이지에서 한 달락 막 썼어. 근데 그 A라는 학자의 주장을 내 논문에 40%를 썼어요. 그러면 표절이 아니에요. 표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서 조금 해도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표절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표절을 하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표절을 또 잘못하면 이거 연구 논리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써놓은 거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문제 또 잘 나온 게 뭐냐면 변조와 위조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변조나 위조나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100마나 흰말이나 뭐 그거 같잖아요. 똑같은 거.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37조. 변조, 밑줄 치세요. 변조는 실제 내용을 바꿔 제시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 변조라고 할 때 변자는 변할 변자예요. 그 다음에 조는 만들 조. 이 정도는 한자 알죠? 몰라요? 이 변한다는 거 변한다. 변은 변한다. 그 다음에 조는 만든다. 변할 변, 만들 조. 그래서 실제 내용을 바꾸거나 바꿔 제시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서술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작하는 거,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실험. 특히 이제 이공계에서 이런 그 실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다 변조라는 거예요. 또 데이터라든가 연구 결과가 막 1.5인데 1.7로 바꿔버려. 그것도 변조. 이해가세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가 변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설명이 나온 거고, 위조는 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위자가 이게 한자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려면 한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위자 이렇게 써놨죠. 이게 할리자죠. 이게 사람 위자죠. 사람이 하는 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인공폭포는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다는 것은 거짓 위자로 바뀌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인공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화도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속일 것을 그러니까 이 거짓 위자니까 속인다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자연과학 연구에서 실험 관찰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허위로 결과를 만들 그냥 내가 이런 걸 실험을 안 해놓고 실험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조하고 위조가 좀 차이 좀 알겠어요? 변조는 실험을 했는데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변하게 뭐 1.5를 1.4로 바꾼다든가. 근데 위조는 실험도 조차도 안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조하고 변조를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다 알겠죠. 볼 때는 알겠는데 시험 나오면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잘 헷갈리면 변조하고 위조해서 위조하면 뭐예요? 속일 거. 그렇죠? 위조라는 말 나오면 속인다. 왜? 위자가 거짓 위자라고 그랬잖아요. 속인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오면 변조예요. 쉽게 이해하면. 둘 다 머리 용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외우겠어. 그러면 위조는 속인다. 하여튼 속인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위조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쭉 설명이 된 거고요. 그 39쪽에도 이제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39쪽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1번 문제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허락 없이 가져다 쓰고 훔친다 뭐예요? 표절.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진짜 이거 단골 메뉴예요. 뭐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분만 출처했고 뭐 논문을 이거 다 아까 설명 다 했죠. 자기 그 뭡니까 인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표절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답이겠어요? 예, 교과서에 찾아볼 수 있을 정도 확립된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확립된 개념은 출처를 밝히 예를 들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공통된 생활 양식 또는 행동 방식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너무 확정적인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뭐 네이버 사진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고요. 표절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당연히 이게 문제입니까? 이거 틀리면 맞을 게 없죠. 4번이죠. 적절한 출처 표시라고 써놨잖아요. 출처를 표시했는데 문제가 될 게 없고. 자,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할 수 없는 거. 이거 뭐예요? 마감된 글쓰기 표를 짜서 시간 조절한다. 영향을 받지 않게 가능하면 남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 남이 쓴 글 안 읽고 뭐 글이 됩니까? 헤아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건 없는 거예요. 남이 쓴 걸 읽지만 그거를 뭐 밝힐 건 밝히고 그걸 토대로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게 가능하면 남이 쓴 걸 읽지 인용의 원칙이나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인용한다. 인용의 원칙을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고 베끼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맞죠? 2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하나 또 방법을 알려드리면 문제 이렇게 풀 때 이게 쭉 가다가 이게 1번이 답이에요. 만약에 확실히 이분이 우리 엄마가 확실해. 그러면 2, 3, 4번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확실하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자, 어때요?